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이 있다면 지금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시장이 언제 바닥을 칠지 정확히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칫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딱 잡아줄 만한 기업들의 본질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AI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기술 거인부터 또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유통광자, 그리고 의학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제약회사까지 5곳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사실 시장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핵심은요, 결국 어떤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눈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해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기업들은 단순히 그냥 유명한 곳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또 그 지배력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아마존부터 시작해보죠. 우리에겐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로 익숙하지만 사실 아마존의 이익 대부분은 물건 팔아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바로 클라우드 사업인 AWS,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네, AWS. 클라우드 시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정말 압도적인 1위 사업자죠. 그런데 아마존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코머스랑 클라우드, 이 두 개의 거대한 축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 식료품, 헬스케어, 심지어 자율주행차까지 와, 정말 끝도 없이 확장하네요.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사업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내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 AI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요. 지금까지는 오픈 AI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파트너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계약은 AI 인프라 경쟁에서 아마존이 결국 밀리지 않는다는 걸 시장에 확실히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아하. 더 나아가서 아마존은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트레이니움하고 인퍼런시아라는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자체 칩이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없이도 AI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근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지분까지 가진 사실상의 파트너신데 아마존이 단순히 인프라만 제공하는 게 판도를 바꿀 만한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핵심 기술은 여전히 MS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AI 모델이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는 걸 피하려는 이른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아,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거군요. 네, 오픈 AI 입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아마존이라는 강력한 대안을 확보한 셈이죠. 아마존은 이 계약을 통해서 AI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고요. 이런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약 27배 수준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27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 숫자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쉽게 말해서요. 이 회사가 내년에 벌어들일 순이익의 27배 가격에 현재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아마존처럼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기술 기업치고는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마존이 자체 칩이라는 하드웨어로 AI 경쟁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구글은 이미 가진 압도적인 소프트웨어랑 데이터로 승부를 보는 것 같네요. 알파벳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정확합니다. 알파벳의 AI 챗봇 제미니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6억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억 5천만 명이요? 와, 엄청나네요. 엄청난 숫자죠. 일각에서는 여기에 광고를 붙여서 수익화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일단 회사 측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글 검색에 탑재된 AI 오버뷰 기능처럼 기존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방식으로 수익화는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알파벳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검색과 유튜브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현금 창출 능력이겠죠. 맞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만 봐도 검색 매출은 전년 대비 15% 늘었고요. 유튜브 광고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와,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으로 AI랑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산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매출이 34% 급증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85%나 톡증했어요. 영업이익이 85%요? 네, 그리고 미래계약 잔고가 79%나 늘었다는 건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가파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현금이 많다는 건 물론 좋은데 한편으로는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현금 창출 능력이 오히려 규제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바로 알파벳이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약 985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장기 부채는 220억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재무 구조는 거의 완벽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이 독점적인 지위가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알파벳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아마존이 자체 칩으로 알파벳이 데이터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미래 대비의 교과서 같은 기업이 있네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월마트 이야기입니다. 월마트를 단순히 그냥 오프라인 할인점으로만 생각하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월마트의 진짜 무기는 전국에 뻗어있는 수천 개의 매장을 온라인 주문을 위한 배송 허브이자 물류 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옴니채널 전략이 있거든요. 아, 저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집 근처 매장에서 바로 픽업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바로 그 경험이 월마트의 성공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이커머스 매출이 27%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감지돼요. 월마트가 더 이상 저가 상품만 파는 곳이 아니라는 신호들이죠. 자사 웹사이트랑 앱을 활용한 광고 사업 매출이 무려 53%나 급승했고요. 광고 매출이 53%요? 그건 그만큼 많은 브랜드들이 월마트의 온라인 플랫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플러스 같은 유료 멤버십 사업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분기 월마트의 시장 점유율 상승분 중에 75%가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월마트가 단순히 싼 곳이라는 이미지를 벗어고 이제는 중산층 이상의 지갑까지 열게 만드는 가치 있는 곳으로 포지셔닝에 성공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저렴한 가격은 기본이고 편리한 배송과 다양한 상품 구색을 통해서 고소득층까지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여기에 52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한 배당왕이라는 사실은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고요. 기존의 자산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해 성공한 월마트의 사례. 아주 인상적이네요. 이번에는 거대한 위기를 혁신으로 극복한 헬스케어 기업 에브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휴미라라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라는 말 그대로 절벽 앞에 서 있었잖아요. 네, 한때 에브비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약이었습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와서 매출이 급감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에브비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에브비는 스카이리치와 림버크라는 두 개의 신약으로 이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해냈습니다. 아, 휴미라의 빈자리를 이 두 약이 성공적으로 메웠다는 거군요. 메운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었습니다. 2025년 3분기에만 이 두 신약이 합쳐서 약 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건 휴미라의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두 약의 특허가 2030년대까지 보호된다는 점이죠. 와, 그러면 앞으로 10년간의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도 중요하죠. 현재 에브비는 약 90개의 신약 후보 물질,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주요 우울장애 치료를 위한 환각제 기반 치료제나 다발성 골수종을 위한 첨단 황체 치료제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분야로 R&D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혁신하는군요. 네. 그리고 월마트와 마찬가지로 54년 연속 배당을 늘려온 또 다른 배당 왕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배당 수익률이 3%가 넘는다는 점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죠. 에브비가 R&D로 특허 절벽을 넘었다면 지금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R&D 분야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지막 주자 일라이 릴리입니다. 네, 바로 비만 및 당뇨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꾼 GLP-1 약물 시장의 새로운 강자입니다. 사실 이 시장은 노보너지스크라는 회사가 먼저 열었지만 일라이 릴리가 더 뛰어난 효과를 가진 약을 출시하면서 단숨에 시장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 GLP-1 약물이 요즘 정말 화제인데 정확히 어떤 원리로 당뇨와 비만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라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GLP-1은 우리 몸에서 식사 후에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뇌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위장 운동을 늦춰서 소화를 천천히 시키죠. 동시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조절하고요. GLP-1 약물은 바로 이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하거나 강화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낮추는 원리입니다. 아하, 우리 몸의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거군요. 그러니 효과가 강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라이 릴리의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와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임상시험에서 경쟁 약물보다 월등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면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죠.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약을 구하기조차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맞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4%나 급증한 1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과 해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생산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일 먹는 알약 형태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나 3가지 호르몬에 동시에 작용하는 차세대 주사제 같은 후속 약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아까 아마존의 PER이 27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뜨거운 성장주인 일라이 릴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꽤 비쌀 것 같은데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높은 성장 기대감 때문에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34배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치료제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와 그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여기에 1800년대부터 배당을 지급해온 오랜 역사와 최근 7년 연속 매년 15%씩 배당금을 인상해온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이 고성장주의 안정성이라는 독특한 매력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5개의 기업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AI로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기술 거인, 기존 자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고객층을 만든 유통 강자, 그리고 의학계의 판도를 바꾸는 헬스케어 혁신가까지. 단순히 현재 실적이 좋은 회사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이네요. 오늘 논의의 핵심은 결국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존의 AWS나 구글의 검색처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에비위와 일라이 릴리처럼 끊임없는 R&D로 다음 10년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또 월마트처럼 모두가 날 같다고 생각했던 자산을 혁신의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시장의 단기적인 파도를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나침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노력 대신 앞으로 10년간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대한 흐름, 예를 들어 인공지능, 옴니채널 유통,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 같은 메가 트렌드의 파도, 가장 꼭대기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지 상상해 보는 것. 어쩌면 장기 투자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